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제 윤석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가장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하루 10만 명 이상씩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올 1분기 16조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에서는 낙태 비율이 평균보다 많고 유타, 텍사스, 버지니아 등은 적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제 윤석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다짐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부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온도는 국내뿐 아니라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이 고향을 떠나 이곳 미국 워싱턴에서 이민 생활을 이어오며 한인 사회를 일궈온 1세대 어르신들에게 이번 새 대통령 취임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짓 없고 편파 없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도약해갈 조국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응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잖아요. 조국이니까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양극화가 없는 국민 행복 시대를 꼭 만들어 줘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동포들은 국민 대통합, 안보 강화, 양극화 없는 국민 행복 시대 등 실질적인 바램을 비추며 새 정부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5년 임기의 첫걸음을 뗀 윤석열 정부. 현재 대한민국 안팎으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만큼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느 전임자들보다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숱한 내부 문제들도 있지만 첫 도전 과제는 올 들어 12번 이상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며 첫 외교력 테스트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루어질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윤석열 새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가장 도전적인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새 대통령이 어느 새 대통령보다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대담한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반대로 올 들어 12번 이상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3월에는 ICBM을 발사해 5년 만에 모라토리엄을 깬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안에 4년 만에 7차 핵실험까지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3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새 대통령의 가장 다급한 위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취임 열흘 만에 처음 갖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외교력 테스트를 받게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핵미사일 위협을 급속히 몰아붙일 김정은 정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전념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도 우선시해달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이 난제라고 뉴욕타임스는 관측했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설지도 해결해야 할 난제로 미 언론들은 꼽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대북 포용 정책뿐만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편들기를 피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쪽에 더 밀접하게 다가서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막는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새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추가 사드 배치를 공언한 데다가 취임사에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를 다른 나라들로 확산시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복원에 대해 윤석열 새 대통령은 이에 필요한 한일 관계 개선부터 우선 이뤄내야 하지만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중국 견제 활용하려는 미국 의도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도 없는 심겨운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윤석열 새 대통령이 부동산과 일자리, 양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숱한 내부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취임을 전후에 80% 이상의 지지율을 받던 전임자들과는 달리 40%대 초반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2년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새 대통령은 정책 전환과 핵심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고 미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수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하루 10만 명 이상씩 나오면서 5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올수록 백신 회피율이 높아지고 이미 오미크론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들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올 가을이나 겨울에는 확진자가 1억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신규 감염 사례는 50% 증가해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가진단기로 집에서 검사받는 경우가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에서는 5차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지난 일요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입원율과 사망률이 폭증한 경험이 있는 미국은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 변종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렸던 BA2 변이의 하위 변이가 현재 감염률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나올수록 기존의 백신과 이전 감염에 대한 회피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이미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 변이가 더 치명적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감염자가 1억 명에 달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신규 감염률은 전국에서 동시에 늘고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 같은 북동부 지역이 더 뚜렷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수개월 만에 매일 10만 명 이상으로 다시 늘자 아직 풍토병으로 취급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급성 전염병 단계는 벗어났지만 계절성 독감처럼 중증 발병률과 사망률이 낮을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일 340명에 달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올 1분기 현재 16조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월 말 현재 총 가계부채는 15조 8,400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2,660억 달러, 1.7% 더 늘어났으며 주택모기지와 학자융자금, 자동차 할부 금융이 증가한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30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이어 가계 부채도 16조 달러에 육박하는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는 올 1분기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계 부채 총액은 15조 8,400억 달러로 전분기인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2,660억 달러, 1.7% 늘어났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주택 모기지는 11조 1,8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2,50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4,3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은 1조 5,900억 달러로 1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은 1조 4,7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10억 달러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론은 가격 인상과 이자율 상승이 겹치는 바람에 부채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 모기지의 경우 중위 주택 가격이 42만 9천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50%나 급등한 데 이어 모기지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30년 고정의 경우 5.30%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중위 가격인 43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모기지 상환금으로 5,340달러나 더 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미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은 8,4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50억 달러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물가 급등과 연쇄 금리 인상으로 미국민들이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동시에 빚 갚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 등을 담보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홈 에큐리 론의 경우 올 1분기 현재 3,200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1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자율 부담도 늘어나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을 냉각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3월과 5월 두 번을 합쳐 벌써 0.75포인트나 기준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최소한 3번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연준은 올 한 해 전체 3% 금리를 올리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3%에 3%를 더한 6%로 올라가는 시중금리로 미국민들의 각종 이자 부담이 잇따라 가중되기 때문에 돈을 덜 쓰고 덜 빌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연쇄 금리 인상에도 현재 8.5%까지 치솟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해도 올 연말에는 4%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 급등과 이자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 해 63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중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14개 주에선 전국 평균보다 많은 반면 유타, 텍사스, 버지니아 등 36개 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낙태는 여성 1000명당 13.5명인데 뉴저지는 28명, 뉴욕 26.3명, 메릴랜드 22.7명으로 평균보다 많습니다. 몰몬교의 영향으로 유타는 4.5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버지니아는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머지않아 50년 만에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여성 낙태권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낙태는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63만 건의 낙태가 보고됐습니다. 임신한 15세에서 44세 여성들 사이에서는 무려 18%나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통계까지 분석한 결과 미국 내 낙태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각 주의 낙태법에 따라 낙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은 여성 1000명당 13.5명이 낙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블루스테이트를 중심으로 14개 주는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여성 1000명당 뉴저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이 26.3명, 메릴랜드가 22.7명으로 높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6.3명으로 나타났고 플로리다는 17.9명, 조지아는 15.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여성 1000명당 12.1명이 낙태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이웃인 메릴랜드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임신 6주 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텍사스는 여성 1000명당 9.5명이 낙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몰몬교의 영향 때문인 듯 유타주는 여성 1000명당 4.5명으로 낙태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1000명당 20명이 낙태해 가장 높았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는 7.6명으로 낮았고 35세 이상의 여성들도 1000명당 6명으로 적었습니다. 15세 이하의 낙태는 1000명당 1명에 그쳤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사전 유출된 다수 의견서대로 5대4의 판결로 여성 낙태권을 보호해온 1973년의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명확한 성문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역에선 낙태가 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